30강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여기서 지질시대라는 거는 지질시대의 의미는 지구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지구 생성 이후의 역사, 이후의 역사를 나눠놓은 건데, 이게 막 중간중간에 엄청난 사건들이 좀 있어. 그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면,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면 과거로 좀 가면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큰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뭐 아무튼 이런 무렵을 신생대 말에 이제 인류가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라고 하지만 뭐 신생대 말 이후를 살고 있는 거지. 어쨌든 신생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앞에를 뭐 고생대라고 부르는데, 고생대와 신생대 사이를 중생대라고 불러줘. 근데 고생대의 앞에 고생대를 또 끊어가지고 또 막 나누거든. 뭐 여기가 캄브리아기, 아유 쓰기도 어렵다. 캄브리아기, 그다음에 뭐 오실로스기, 뭐 이렇게 어쩌고, 그다음에 뭐 실루리아기, 뭐 아유 쓰기도 어렵다. 어 대본기, 막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대본기, 석탄기, 뭐 트라이아스기, 막 아이고 트라이아스기, 여기 석탄기, 석탄이 주로 만들어서 그래. 트라이아스기 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뭐 할 수 있겠지. 어,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참 미안해, 잘못했다.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 잘못했다. 왜 이게 한꺼번에 지워지지? 선생님 지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기 약간 헷갈렸어. 음, 대본기, 석탄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 석탄기, 페름기. 여기까지가 고생대고, 중생대는 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유명하죠. 공룡시대 쥐라기, 그 다음에 뭐 백악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중생대라고 해. 근데 지금 봤지만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고생대 맨 앞부분에 캄브리아기가 있잖아. 근데 이제 고생대 앞에도 시대가 있거든. 이거를 캄브리아보다 전 단계, 캄브리아기 앞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선 캄브리아기라고 불러주는 거지. 선 캄브리아기, 리아기, 라이기가 아니고 선 캄브리아, 선 캄브리아. 선자가 이게 먼저 선자잖아. 먼저 선자야. 그래서 캄브리아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거 1학년 과정에서는 없으니까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는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성캄브리아기 설명하려고 한 거야. 왜 성캄브리아기라면 고생대 맨 앞부분의 시대를 캄브리아기라고 부르거든. 그거보다 앞에 있어서 선캄브리아기라고 한다, 이런 거야. 그러면 과연 이 시대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는 걸까? 이 기준은 여기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뭐 중생대, 신생대, 뭐 현재가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까? 이거를, 지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 그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캄브리아기로 보냈는데, 지구는 어쨌든 뭐 이거 기준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화석이에요. 화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뭐
부정합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부정합 등등 뭐 무슨 좋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화석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어, 일단은 화석이 뭐냐부터 알아야겠네, 그지? 뭐 처음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지질 시대에 어떤 생물이 살았다면, 동식물이 살았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묻혀 또는 공룡 같은 거는 발자국으로 찍어 그래가지고 흔적이 남는 거야. 흔적이 지층 속에 남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공룡 발자국 같은 거는 뭐 지표면에 남기도 하지. 이런 게 남아서 굳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흔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화석은 당연히 이게 어떤 동물이 흔적을 남긴 거기 때문에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거야. 암석은 어,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흙을 돌이나 뭐 이런 이것들이 끌고 가지. 물이 막 내려가면서 콸콸콸 내려가면서 막 쓸려 내려가잖아.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바다에 가면 쌓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퇴적암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퇴적암은 여기에 뭐 동물이 뭐 조개가 뭐 묻힌다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어떤 곤충이 묻힌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퇴적암 말고 아니 이 뭐야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는 화성암도 있어. 화성암은 뭐냐면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상식적으로 화성암 안에 여기서 화석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그지?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왜냐면 이 동식물이 마그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흔적이 남을까? 남지 않지, 그지?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는 화성암으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뭐 암석에는 변성암도 있지만 변성암은 이런 거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인해서 변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렵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석은 다 퇴적하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로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만들어지는 거 뭐가 있냐면 뭐 화성암에서 마그마 여기서 특별하게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막에서는 퇴적암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뭐야 사막에서는 습기가 없으니까 썩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건조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막에서 발견되는 어떤 쉽게 생각하면 미이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뭐냐 퇴적암처럼 어딘가에 쌓여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건조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 실제로 뭐 미이라처럼 공룡알이 발견되기도 하고 곤충들도 그대로 뭐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 여기 규화목 있는데 규화목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식물이 나무 같은 게 있다고 해보자. 뭐 식물이야 그냥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이 속으로 뭐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석회질이나 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그대로 굳어가지고 나무처럼 보이는 거지. 나무처럼 돼버리는 거지. 식물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규화목이라고 불러준다. 공룡 발자국은 아까 얘기했어. 이거는 주로 이제 표면 같은 데 만들어지는데 표면 같은데 공룡이 찍고 가면 그러면은 그 자리가 눌려가지고 그치? 그대로 자국이 몇만 년이 지나도 그냥 남아있는 거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 안산은 그 안산은 가까운데 뭐 있잖아. 화성에 가면 경기도 화성에 가면 공룡 유적지가 막 있지. 알이 주로 있지. 알이. 우리나라는 경남 고성 뭐 이런 데 가면 공룡 발자국 선생님도 예전에 한 번 봤는데 신기하더라고. 바닷가에 이 공룡들이 그
찍어놓은 발자국들이 되게 많더라고. 풋프린트. 자, 이런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이 조건 첫 번째인데,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적게 받을수록 화석이 잘 만들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화석이 이렇게 깊고 퇴적암 안에 화석이 이렇게 쌓여 만들어졌어. 그런데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얘가 막 어디 뒤집어 엎혀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버린다던가, 그리고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얘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저 바다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던가 뭐 해가지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으면 우리 인간 눈에 잘 안 띄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을수록은 무슨 뜻이냐면 확률적으로를 말하는 거야. 개체수가 적어. 막 화석이 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 화석이 되는 거는 일단 퇴적암 안에 우연히 쌓여야 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애가 여기에 죽어서 여기 딱 있어. 근데 얘가 공기에 뭐 오랫동안 노출되잖아. 노출되면은 이거 계속 썩지? 썩으면 이 부분 썩어가지고 사라져버리면 뭐 남는 게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결론은 결국은 얘가 뭐 어떻게 묻혔다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바로 또 이게 퇴적이 돼야 돼. 그래서 좀 빨리 묻혀야 돼. 여기도 있다시피 빨리 매몰될수록 유리해. 왜냐면 그래야 산소랑 차단돼 가지고 좀 덜 빨리 안 썩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얘가 이제 완전히 다 썩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노출돼 있으면 동물들이 죽어 있다 하더라도 뭐랄까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는 먹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그런데 그 다음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얘가 뭐냐면 이 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 아이고 여기 다 사라지면 안 되는데 구멍이 뽕,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뭐냐면 얘가 썩어. 그리고 이 자리가 뭐냐면은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석회 성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 자리를 메꾸는 거야. 이렇게 메꾸고 나면 왜 붕어빵 찍는 것처럼 붕어빵 딱 찍고 나면은 그 안에 그 붕어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 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얘가 이 틀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더 설명하면, 어떤 이 안에 얘가 틀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묻혔어. 물고기가 묻혔다고 해볼게. 그러면 붕어라고 하자. 붕어가 묻혔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붕어가 썩어, 없어져. 계속 있으면 안 돼. 썩어. 그러면 이게 빈자리가 생기잖아. 이 빈자리에 주변에서 뭔가 들어와야 돼.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메꾸는 거야. 이렇게 메꿔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이 단단하게 남아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 얘가 지금 단단한 부분이 없는 거야.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없는 건데, 퇴적이 돼가 딱 눌러버리면은 이게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 눌려가지고 짜부돼가지고 여기 흔적도 없지, 그치?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확률적으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는 높은 확률은 아니야. 사실은 확률이 낮은 게임이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간신히 붕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걔가 화석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단 말이야. 그런데 한 뭐 1000만 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두 마리가 화석되는 거는 확률적으로 좀 높으니까,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빨리 매몰될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비어 일단은 이 안에 있는 게 썩어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틈을 누군가 들어와서 다른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 자리를 메꿔야 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묻혀서 썩었는데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메꿔주는 화석화 작용이 없으면 또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다 생각할 때 확률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지금 이런 얘기였어. 화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 구별을 해.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하고 시상 화석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표준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간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시간. 그러니까 표준 시간 표준 화석. 좀 이렇게 헷갈리거든 가끔.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간 뭐 정말 시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성되는 시대를 알려주는 거지. 생성 시대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엽충이나 방추충, 뭐 갑주어 이런 거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이런 게 나오면 이 시기는 언제냐면 고생대야. 고생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엽충은 고생대에만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 고생대에만 살고 있었던 거니까 삼엽충이 나오면 예를 들면 어떤 토양이 나타났어. 어떤 지질 구조가 나타났는데 흙을 파봤더니 여기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어. 왜 이게 없어지냐? 어떤 지층이 있는데 여기를 파봤더니 여기에 지금 뭐냐면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은 이 땅은 이 지층은 이거는 그러면 고생대에 만들어졌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뭐가 또 있냐면 암모나이트나 공룡 화석이 발견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중생대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어디 암모나이트 뭐 암모나이트가 약간 이렇게 조개처럼 앵무조개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땅을 이 지층을 파봤더니 아싸 암모나이트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 지층은 적어도 중생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화폐처럼 생긴 돌이 있는데 동전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야. 이런 화폐석이 발견되거나 메모드가 발견되면 이거는 거대한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이라고 하는데 화폐석하고 메모드가 발견되잖아. 그럼 이거는 신생대라는 것을 알려줘. 그러니까 얘네 화석이 발견됐어. 여기에 어딘가에 지층에서 여기 지금 뭐 화폐석이 발견됐어. 그럼 이걸 보고 뭐냐면 이 지층은 이 화폐석이 발견된 지층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 지층은 만들어진 게 신생대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석 중에서도 표준 화석이다 라고 불러. 시대를 알려준다.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표준 화석은 만약에 이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다른 색깔로 해볼까? 여기에 만약에 얘가 여기에 어떤 애가 A라는 생명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때 살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 화석이 발견되면 지금 고생대 지층이야 아니면 중생대 지층이야 알 수가 없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산 놈들은 표준 화석으로 쓰기가 좀 어려워. 그지? 심지어는 막 고생대도 살았고 신생대도 살았고 막 중생대도 당연히 살았고 이래버리면 그러면 얘는
도대체 이 화석이 발견되면 고생대에도 발견되고 중생대 지층에서도 발견되고 신생대 지층에서도 막 아무 때나 발견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발견되면 도대체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표준 화석이 되려면 이렇게 오래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오래 살면 미안하지만 시대를 알아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때 잠깐 살았다든지, 또는 이 기간 동안 잠깐 살았다든지, 이 기간에 잠깐 살았다든지, 뭐 이만큼 살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네가 나오면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이구나. 뭐 이때쯤 나오면 너는 이가 나왔으니까, 이 화석이 나왔으니까 이 지층은 실루리아기, 고생대 실루리아기 지층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여기서 발견되면, 이게 발견되면 이 지층은 적어도 중생대 지층이구나, 중생대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표준 화석은 아주 오랫동안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생존 기간이 조금 짧아야 돼. 아까처럼 뭐 여러 군데 걸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분포 면적은 넓어야 유리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층은 연구할 수 있는데, 저쪽 뭐 어디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서는 이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 넓을수록 좋은 거지. 분포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분포 면적이 넓어야, 아까 금방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 지금 우리나라 지층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유럽에 갔더니 여기 A라는 화석이 여기서 발견됐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거는 유럽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A라는 화석이 우리나라에서는 2번 지층에서 발견됐어. 그런데 유럽에서는 A라는 화석이 1번 지층에서 발견됐어.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지층을 순서대로 해보면 유럽 지층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왜냐면 여기 A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동시대 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층보다 지금 위에 뭐가 더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만큼밖에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유럽에서도 발견되어야 시대 상황을 알 수 시대 상황이래. 시대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면 좋겠다.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이런 거를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 이거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데, 시상 화석은 이름을 늘리면 시대 상황을 알려준다. 그 시대의 상황, 시상 화석. 상황을 알려준다는 거는 이 화석이 만들어질 때의 환경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가, 이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이 뭐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 높잖아, 그치? 거기에 아주 높이 올라가면 여기 이런 데서 뭐가 조개 껍데기가 발견돼, 지금도.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가 발견된다는 얘기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이게 뭐 에베레스트가 되게 높지만
예전에는 이게 뭐였겠다. 여기가 뭐였겠다. 여기가 바다였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바다였겠구나.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높은 산에 어떻게 조개가 살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개는 상식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오래전이나 조개가 산에 살 일은 없잖아. 그지? 조개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바다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전에 여기가 바다였겠구나라고 이 지층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거, 시대 상황이라고 선생님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웠거든. 나는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생성 환경을 알려준다 라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면 조개를 보면, 그러니까 금방 말했잖아. 예전에 여기가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가 또 아주 깊은 데서는 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조개 화석을 보면, 조개 껍데기 화석을 보면, 그러면 또 바다긴 바다인데 얕은 바다였겠구나 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서해 갯벌 이런 데서 조개가 자라고 있으니까 이 조개가 옛날에도 이런 데서 살았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면 옛날에 아주 예전에 여기는 바다였겠구나 또는 갯벌이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산호가 지금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데 가야 되잖아. 따뜻한 바다에 가야 볼 수 있는 거거든. 그것도 육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야. 얘도 수심이 얕아야 돼, 산호가 사는 곳은. 그리고 따뜻해야 돼. 무엇보다도 추운 데는 산호가 지금 살지 않거든.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산호가 발견되면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산호가 막 올라오고 있어. 제주도 밑에 있던 산호가 이제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죽고 있고 그렇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예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고사리가 대표적인 또 그런 게 있어.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 그러니까 고사리는 육지에 사는 식물이야. 그리고 그리고 따뜻해야 되는데 햇볕을 직접적으로도 쬐면 또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습하고 햇볕이 강하지 않은 곳에 사는 거야, 육지에서. 고사리는 바다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어떤 지층을 봤는데 여기가 고사리가 발견됐어. 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지금 고사리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고사리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여기는 예전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조개 껍데기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여기는 예전에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면은 조개 화석이 발견되면은 여기는 예전에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조개나 고사리 이런 것들은 지금 물론 산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느끼는 점이 있지. 다 지금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고사리는 언제쯤 언제 때부터 있었냐면 고생대부터 있었어, 이때. 그러니까 고사리는 이 고생대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는 이 고사리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이 지층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고, 대신에 이게 만들어지는 곳의 상황,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고사리가 발견되는 걸 보고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지는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화석이라는 거야.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생존 기간이 엄청 길지, 그지? 길어야 돼. 생존 기간이 짧으면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는 거고, 길면 뭐다? 그 당시의 상황. 이거 왜 길어야 되냐면 현재도 생존하고 있어야 우리가 아 얘가 이런 데서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지. 지금도 고사리를 막 연구해 보는 거야. 고사리를 잘 봤더니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 애야. 그러면 예전에도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았을 거라고 믿는 거야. 만약에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아 지금도 조개가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도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는 또 없게 되지, 그제? 그래서 시상 화석은 그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아야 또 뭐랄까 좁아야 그 유리해. 그러니까 시상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또 유리한 거야. 표준 화석은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뭐 이게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이런 데서 막 발견이 돼야 돼, 그지? 발견이 되어야 아까 같이 지층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아 이게 더 오래됐구나, 이게 더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층이구나, 젊은 지층이구나, 뭐 나이 든 지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시상화석은 그게 아니라 분포 면적이 좁아야 그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 고사리가 막 온 천지에 다 있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랄까 여기가 아니, 고사리가 아니라 고사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안 되고 어떤 B라는 화석이 있는데 B라는 화석이 온 천지에 막 다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막 유럽, 미국 어디 막 똑같이 막 다 발견돼. 그러면 어디는 막 바다에서도 발견되고 어디서는 육지에서도 발견되고 막 갯벌에서도 발견되고 막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얘가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시험에 나오는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이게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그리려고 했더니 축을 잘못 그리면은 또 헷갈릴 테니까 문제를 얼른 살짝 볼게. 여기 있다. 이렇게 보통 나와. 분포 면적하고 생존 기간. 편김에 그냥 문제를 풀어버릴까? 여기는 A는 분포 면적은 좁아, 그지? 이 X축이 분포 면적인데 분포 면적은 좁아. 그런데 생존 기간은 길어. 그러면 무슨 화석이라고 했지? 생존 기간은 긴 걸로 봐서 이거는 바로 시상 화석이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B는 분포 면적은 넓은 편인데 생존 기간은 좁은 편이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이러면은 표준 화석으로 쓰기가 유리한 거지, 그치? 이 그래프처럼 문제가 잘 나온다. A는 지금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 A는 표준 화석 아니다. A에 해당하는 화석에는 표준 화석은 고사리 이런 거 아니야. 고사리는 지금 현재도 살고 있잖아. 현재 살고 있으면 시상 화석으로 쓰인다고 했지. B에 해당하는 생물은 현재, 표준 화석은 지금도 살고 있으면은 조금 곤란해. 하지만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생성 시대를 시대를 알 수 있다. 맞아. B는 A보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상 저 위에 지금 아까 안 나왔지. 안 나왔으면 그냥 설명해야겠다.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 시상화석은 환경 변화에 좀 얘가 민감한 거야.
이게 민감, 그러니까 어, 환경 변화에 민감한 편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냐면은 어, 분포 면적이 좁은 거지. 이게 이해되나? 분포 면적, 그러니까 얘가 막 다 그냥 뭐 어떤 곳이든 막 살 수 있어. 그러면은 분포 면적이 넓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한 애야. 분포 면적이 넓어. 이 표준화석은 넓으니까 어디서든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B가 민감한 게 아니고 A가 더 민감하다. 지층의 퇴적 환경을 추정하는 데는 어, 잠깐만, 잘못 말했지 지금. B가 B가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어. 잘못된 게 그게 아니라 여기가 잘못됐구나. 2번 2번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게 A가 지금 시상화석인데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잖아, 그지?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 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맞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자, 6, 5번도 틀린 거지. 시상화석이 더 환경 변화에 민감한 거야. 6번은 퇴적 환경을 추정하는 데는 환경이니까 이거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상화석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B가 유리한 게 아니라 바뀌었지. 그지? 그래서 답은 2번하고 4번 돼 있다. 그지? 자, 이거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화성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마무리하면 화성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시대를 알 수도 있고 뭘로? 표준 화석으로, 환경은 시상 화석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도 알 수 있냐면 예전에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어땠는지도 알 수 있어.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아니 뭐 당연한 거지. 아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거기에 조개 껍데기가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아 예전에는 여기가 바다였겠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옛날의 환경을 알 수 있다. 예전에 바다와 육지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층의 대비, 지층이 그 순서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대비 아까 봤지? 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하고 유럽에서 발견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와 이거는 누가 더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 뭐 그러니까 고생대, 그러니까 선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 시기, 선캄브리아 시대, 그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화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갑자기 이거는 화석을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어떤 화석이 어떤 시기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는 게 막 있어. 갑자기 막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이때 무언가 큰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지. 그걸로 끊어서 이제 지질 시대를 구별하는 거야.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겠지. 자, 지질 시대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왔다. 이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성캄브리아 시대를 살았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왜냐면 이때 살았던 애들은 굉장히 밑에 있다. 생물의 개체수가 일단 적었어. 그 다음에 이때 살았던 생물들은 뼈 같은 것들이 좀 없던, 그러니까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정도의 뭐 진핵생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때 생물은 단단한 부분이 없어.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냥 퇴적이 될 때 눌려버리지. 여기 단단하지 않은 게 있으면 다른 게 퇴적이 돼버리면 눌려가지고 그냥 짜부돼서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 다음에 역사가 시간이 아주 오래 전이다 보니까 고생대, 중생대 일어나면서 뭐 화산
화산이 분출되거나 또는 지진이 일어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즉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남아있는 화석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캄브리아에는 화석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화석이 별로 없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라고 하는 거야. 왜 이게 아까 말했지? 캄브리아기가 고생대 맨 앞에가 캄브리아기인데 그거에 앞에 있다고 해서 거긴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 화석이 뭐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런 모르는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 그 이후로는 화석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때 그 화석이나 부정합 가지고 기준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말이야. 상대적 비리는 당연히 아이고, 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는 사실은 조금 짧아. 간격을 보면 알겠지만,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화석은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부정합 얘기를 계속 했지만 부정합이 뭔지는 설명 안 했잖아, 그지? 부정합은 이 부가 있는 걸로 봐서 아닐 부자가 있는 걸로 봐서 반대말은 정합이겠다, 그지? 정합과 부정합이 반대겠지, 그지? 정합은 뭐냐면, 자, 강물이 흘러가. 그러면은 이 물을 타고 막 돌도 흘러가고 모래도 흘러가고 진흙도 흘러가고 막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제일 낮은 곳 바다에 이렇게 쌓이는 거야. 맨 처음에 이 돌들이 이렇게 좀 막 크니까 밑에 빨리 가라앉아가지고 밑에 쌓여.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굵은 모래가 이렇게 막 쌓여.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거의 진흙 같은 거 이런 것들 와서 쌓여.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보면은 이게 지금 쌓였는데 맨 밑에 여감, 바위가 쌓였다고 해서 바위가 굳어진 것을 여감이라고 하고, 그 위에 모래가 굳어졌다고 해서 사암이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뭐 이암이라고 부르는데 진흙층이 쌓인 거 또는 쉐일이라고도 해. 근데 이때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합이라고 한다는 거야. 정합. 층층이 그냥 뭐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거.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쌓여 있다. 그래서 이게 발을 정자 써가지고 정합이라고 불러주는데, 부정합은 이렇게 쌓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쌓여. 일단 정합이 일어나 쌓이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융기 솟아나. 그러니까 이게 쌓인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게 바다 밑에 쌓인다는 거잖아. 이제 바다 밑에 이렇게 쌓여.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지층 자체가 바다 위로 솟구친다는 얘기야. 바다 위로 솟구칠 때 반드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약간 휘어져서 솟구칠 수도 있어. 이렇게 뭐 꼭 휘어져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솟구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었으니까 네 칸으로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솟구쳤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제 바다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 아이고, 바다는 이렇게 이제 바다 밖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지금 아까 퇴적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솟구쳐 올랐다. 그래가지고 융기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런데 바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 밖으로 나오니까 이 물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나. 침식이 깎이고 해서 이 부분이 깎여서 이렇게 평평해져 버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겠지. 전부 다 깎여가지고 날아가려면, 그지? 얘가 쓱 깎여서 없어진다. 아이고,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깎여서 없어져. 이해돼?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이렇게 바다면하고 평평하게 되겠지. 평평하게. 그지?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지금 이제 뭐야? 침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침식. 그러니까 지금 퇴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융기가 일어났고 융기가 된 것을 바닷물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침식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얘가 다시 어, 그 얘가 가라앉아 바다 밑으로.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가 이제 가라앉는 거야. 그러면 가라앉으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얘가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그리기도 어렵다.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생긴 거가 어, 안 맞잖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한 깎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깎여가지고 얘가 바다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야.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침강이라고 불러. 그러면 침강 됐는데 다시 여기에 뭐가 오냐면 다시 와서 쌓이는 거야. 다시 와서 여기에 이 바닷물로 그러니까 강이 막 들어와가지고 또 타고 뭐 돌도 오고 막 다 오겠지. 와서 쌓이는 거야. 여기 돌들이 바위부터 무거운 놈이 먼저 가라앉으니까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고 그 다음에 점토가 쌓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 또 이게 쌓인 거잖아 이게 지금. 그치? 이렇게 층층층 또 쌓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모양이 이런 희한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 희한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면 있잖아요. 이런 거 이 면 여기 이거를 부정합면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부정합면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지금 생각해봐봐. 퇴적되는데도 몇만 년, 그지? 퇴적되는데도 몇만 년, 융기되는데도 몇만 년, 침식되는데도 몇만 년, 아니 뭐 지금 대충 몇만 년이라 해서 그렇지 몇천 년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몇억 년이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침강되는데도 몇만 년, 그지? 또 다시 여기에 또 쌓여. 퇴적이 또 일어나는 거죠. 여기 퇴적이 다시 일어나는데 침강. 그 다음에 퇴적이 또 일어나는데 얘도 또 몇만 년 또는 몇억 년, 몇천 년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부정한 면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고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정한 면이 발견됐다고 하면 아이고야 얘는 엄청난 시대가 일어났구나,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지질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어. 그래서 고생대도 뭐 화석 이런 걸로도 이렇게 끊지만 지질 구조가 부정한 면이 여기 발견됐다 그러면 오야 이거는 부정한 면이 발견됐으니까 여기는 한번 끊어야겠다. 부정한 면이 발견됐으면은 여기도 한번 끊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간이 끊겨 있는 이 면을 부정한 면이라고 하는데 부정합이 발견되면 이거는 거기서 지질 구조가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질 시대를 한번 끊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이 뭐냐면 지질 시대를 뭐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뭘 보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화석, 그 다음에 부정합, 이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참고로 부정한 면 위에 처음으로 쌓이는 이 바위들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맨 밑에 여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감 맨 밑에 무거우니까 제일 먼저 가라앉거든. 근데 이 여감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한 면 위에 반드시 여감이 밝은데, 그래서 이 여감을 기저여감이라고 불러줘. 기저여감이 발견됐다고 하면 부정한 면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제는 지질 시대가 변하면서 이 환경은 어땠고 생물은 뭐가 있었는지 좀 다 이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외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암기해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지. 맨 처음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때는 자외선이 일단 되게 강했어. 그러니까 전에도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외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자외선을 맞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대기가 지금 대기에 이렇게 있다, 대기가 있어. 여기 지금 오존이라고 하는 오존층이 있어야, 지금 현재 지구는 이 지구 위를 대기가 덮고 있는데, 대기가 특히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다 막아줘, 흡수하고 막아주는 거야. 근데 이 오존층은 O3야. 오존이라는 게 O3. 그러니까 O3가 오존층.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산소로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O2가 산소잖아. 산소 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캄브리아기의 대기에는 오존층이 없었어. 아니, 산소가 없으니까 오존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기를 타고 그냥 이 자외선이만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오존층이 없으니까 대기를 뚫고 자외선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체는 이 자외선을 맞고 살 수가 없어. 절대. 인간도 자외선을 계속 맞으면 피부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피부가 노화되거나 막 뭐 여러 가지 안 좋거든. 각막이 녹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었다. 산소가 없었으니까 오존이 없었고, 오존이 없으니까 자외선은 지구 그냥 여기 끝까지 그냥 타고 들어오는, 그냥 돌아버리는, 도달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육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 죽어, 이거 자외선 맞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왜냐면 바닷속에는 자외선이 들어가지 못해. 오존층도 못 들어가지만 이 바닷속에는 깊이는 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다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 하냐면은, 처음으로 생명체가 탄생했는데, 이 생명체들 중에 이제 주로 이제 뭐 요 생명체라는 거는 박테리아류를 말하는데, 박테리아 정도. 그 박테리아 중에 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남세균이라고 했어. 남세균이라는 애가 얘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바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농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게 되겠지. 그지?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나오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산소 농도는 당연히 뭐 증가하게 되겠지. 그지? 이때 발견되는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이 뭐 없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이 남세균이 막 엄청 작은 거지만 엄청 많이 모여서 쌓이면 뭐 눈에 보이겠지? 그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뭐 이제 동물군, 이거 사진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화석을 뭐 상상도를 보던가, 아무튼
에디아카라 동물군 같은 것들이 나오긴 한다. 이 정도만 외워두면 돼.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존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이제 차단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는 바다 말고 이 육지로 나오는 애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고생대에 가면은 육상 생물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거야. 여기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존층이 형성돼 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그러면은 육상 생물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육상에서도 바다 깊은 곳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뭐 동물들이 막 나오는데 고생대에는 무척추 동물, 무척추라는 거는 뼈대, 그다음 뼈대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삼엽충, 뭐 방추충 이러는 것들인데 이거는 한자니까 뭐 한자를 알면 좀 더 좋겠지만 그냥 안 되면 외워야지 뭐 그지? 삼엽충, 방추충. 근데 어류는 척추동물이다. 어류는 척추동물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갑주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긴 한데 어류 같긴 한데 어류이긴 한데 갑옷을 입은 것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 얘는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양서류, 파충류 사실은 다 이제 뭐냐면 양서류는 뭐지? 개구리 같은 거야, 개구리. 그러니까 그 뭐냐 양쪽에 서식할 수 있다. 뭐냐면 육지 양쪽에 서식한다는 거는 양쪽이 뭐냐면 육지나 바다 둘 다 서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파충류는 뭐 잘 알고 있지? 뱀 같은 거,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얘네들이 이제 육상 생물의 육지에 나와가지고 엄청 번식해. 근데 이때 번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은 이렇다는 거고 거시식물이 미안해.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 거시식물은 양치식물.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치식물은 쉽게 생각하면 고사리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고사리 같은 것인데 일단은 막 꽃 있잖아. 꽃이나 열매, 뭐 씨앗, 열매라는 건 이제 뭐 씨앗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식물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없는 식물을 양치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양치식물은 그래서 무엇으로 번성을 하냐면 포자. 그 곰팡이도 포자로 하고 버섯도 포자로 번성하는데 이 양치식물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번성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땅속에 죽어서 묻혀가지고 탄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게 석탄이라고 부르는 것들. 석탄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시식물이 출현한다고 해서 처음 나온다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게 고생대 말기로 가면 판게아라고 하는 판게아가 이제 초대륙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말하는데 초대륙은 정말 하나의 엄청나게 큰 대륙이라고 말하는 거야. 초대륙은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초대륙은 여기에 지금 고생대 말에 가면 여기 그림 보이지? 고생대 말에 가면은 얘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는 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뭐냐면 모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를 판기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모이면 흩어져 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뭐 이 땅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모여가지고 모이기 전에는 여기가 어떻겠어요? 여기가 지금 양쪽이 다 살기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뭐냐면 지금 해양 생물이, 우리나라도 왜 이런 데가 사실 알고 보면 지금 갯벌 이런 데잖아. 얕은 바다잖아. 얕은 바다, 그치? 갯벌이라든지 얕은 바다. 그래서 해양 생물이 살기에 엄청 좋은 곳이지, 그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살았다는 거지, 해양 생물들이. 이 해양 생물들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육지에도 이 해양 생물들을 또 먹기 위한 동물들도 살 거고, 그지? 여기가 지금 동물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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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얘가 합쳐졌어. 그러면은 여기 살던 놈들이 다 어떻게 되냐? 이게 합쳐져 버리면 얘네들이 다 얘가 합쳐져가지고 이런 데가 지금 합쳐진 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살던 놈들은 다 죽었겠다, 그지? 이런 데 다 죽었겠지, 이런데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뭐가 된다면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 이것을 대멸종이라고 불러주는데, 고생대 말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는 거야. 고생대 말에. 다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는 대체로 온난했다라고 예상해. 왜 그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치식물이 많이 자랐잖아, 그제? 양치식물.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자랐고, 여기 양치식물들이나 거시식물이나 뭐 이런 생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니까 따뜻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고생대 말에 가면 엄청나게 큰 빙하기가 한번 온다. 빙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고생대인데, 중생대, 신생대는 어땠냐 보면, 이 중생대는 그 판게아가 다시, 그러니까 뭉쳤던 놈이 다시 분리가 돼. 판게아가 다시 분리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인도양이라고 부르는 거, 인도 앞에 있는 바다, 인도양,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바다, 그지? 이런 바다들이 만들어진다. 대서양. 대체로 빙하기가 없었어. 아주 춥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생물이 살기에는 엄청 좋았다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온난해서 생물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번성했다. 주로 뭐가 번성하냐면 암모나이트, 중생대 하면 암모나이트 해야 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거대 파충류, 공룡도 파충류고, 뭐 용자가 들어가는 건 다 그 파충류지, 그지? 공룡이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번성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유류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야. 파충류 다음에 진화한 게 포유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해. 거시식물은 언제 나오냐면, 출현하는 거는 언제야? 아까 고생대에 출현한다고 됐지, 그지? 고생대에 거시식물이 나오지. 하지만 중생대에 가면은 뭐가 거시식물이 이제 뭐냐면 온난하고 뭐 빙하기도 없고 아주 좋아. 거시식물이 막 번성해. 그러면서 이제 진화적으로는 속식물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리되고 있는 이 판게아가 지금 막 분리되고 있는데, 분리 하다가 얘네가 지금 신생대쯤에 가면은 굉장히 뭐 여기가 뭐냐,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이거지, 그지? 인도가 쭉 올라가다가 뭐 하냐면은 얘가 지금 인도일 거야, 아마 얘가. 그래서 이 인도 대륙이 올라가서 여기 충돌해.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거지. 그리고
이 대륙 경계면에 뭐가 있냐면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지. 충돌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지고 높은 산이 돼버리는 거야. 자, 아무튼 이게 신생대인데 지금 그림 보니까 지도 보니까 어때? 지금 지도 보니까 지금 현재 지도하고 아주 유사하지, 그치? 현재 지도하고 아주 유사하지. 그래서 지금 현재와 비슷한 지금 오늘날과 비슷한 수력 분포, 그러니까 육지하고 바다 분포를 갖는다는 거야. 여기에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충돌해가지고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지고, 아까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했지. 이게 이제 중생대에서 온난한 기후로 끝나가지고 넘어왔으니까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하다고 그래. 이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빙하 연구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후기에는, 그러니까 신생대 후기로 가면은 빙하기, 간빙기, 그러니까 빙하기가 있고 또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간자를 써서 간빙기라고 불러. 이 간빙기가 계속 반복된다. 여기도 또 간빙기가 또 오고 또 빙하기가 또 오겠지. 이런 식으로. 신생대에 와서는 일단은 뭐 동물로는 화폐석, 포유류, 조류,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말에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 이런 인간들이 뭐 지금 현재 인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속시생물이 아까 중생대에 나왔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막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또 뭐냐면 넓은 초원이 형성됐다. 이때 신생대에 엄청나게 큰 초원이 만들어졌다. 이렇다고 해. 자, 지질시대 아까 대멸종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는 한 5번의 대멸종을 보고 있어. 지금까지 연구로는 대략 5번의 멸종이 있었다. 이거를 물론 이제 대규모로 일어난 게 5번 정도고 여러 번이 더 있었어. 근데 아주 대규모,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어떤 동물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또는 식물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또는 같이 막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것들을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때가 지금 뭐냐면은, 이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떻게 보여 이게? 이만큼의 생물종의 수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 아이고 안 그려지냐? 여기 대멸종이 이쯤 있었는데, 이쯤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생물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이 종류의 수가 이만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만큼 엄청나게 사라져 버렸지.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정말 진짜 대멸종이지. 대멸종, 그지? 이때 대멸종을 일어난 게 언제냐면 지금 어디야? 고생대 말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진짜 제일 큰 대멸종은 이때 일어났다. 고생대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왜 일어났다고? 얘가 아까 비슷한 거 얘가 설명했었는데, 이거 판기하가 형성되면서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고생대 말이잖아, 그치? 고생대 말에 얘네 상황이 지금 어땠다는 거야? 얘가 붙어버렸다는 얘기야. 판기가 만들어지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이 전부 다,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짐작하는 거는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거. 아마 엄청난 규모의 화산이 폭발했을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면 뭐 화산 주변에 있는 생물만 죽는 게 아니야. 어, 이 화산이 하나 터지잖아? 꽝 터지면은 규모가 엄청난 규모의 화산이 터지잖아. 그러면 얘가 폭발력이 강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그 화산 가스가 화산 먼지 가스가 솟구쳐서 올라가는데 이게 막 15km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 올라가면 저기 지구 대기 상공에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먼지들이 아주 가벼우니까 큰 거야. 뭐 무거운 거야. 꽝 하고 날아가가지고 여기 막 떨어지고 슉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 가벼운 거는 솟구쳐 올라가 가지고는 제트기류를 타버리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안 떨어지는데, 얘가 제트기류를 타고 지구를 계속 빙빙 도는 거야. 빙빙.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냐고? 여기가 이 먼지가 엄청나게 화산재 이 먼지들이 돌아버리면, 계속 돌면 이게 보통 막 여기 먼지가 물론 이제 무거우니까 언젠간 떨어지겠지. 언젠간 조금씩 떨어지겠지. 그게 막 한 3년에서 4년 막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해봐. 이 정도 걸려. 3, 4년 정도 막 걸려버리면 그 사이에 태양은 내리쬐고 아름답게 빛나고 해도 얘가 빛이 지구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겠지? 지구 내부로 뭐 들어와야 광합성도 하고 식물도 뭐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식물을 먹어야 또 동물이 식물을 먹어야 또 동물도 자라고, 동물을 초식 동물을 또 다른 육식 동물이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피라미드가 먹이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는데 가장 기본이 식물이잖아. 그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가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뚝 떨어져. 기온이 니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개기일식만 일어나도 온도가 뚝 떨어져. 우리나라의 개기일식이 뭐 우리나라는 위도상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아니 뭐 10년 정도 됐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한 10년은 넘었어. 10년 정도 전에 개기일식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는데, 우와, 선생님 그때 마침 뭐였냐면 무슨 어디 놀러 가려고, 아니 놀러 간 게 아니지, 바닷가에 무언가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 근데 일은 끝났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잠이 들었어. 이렇게 차를 세우고 잤는데 그 사이에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야. 여름이었는데 추워서 일어났어. 추워서 깼어. 서늘한 거야. 그러니까 개기일식만 일어나도 온도가 뚝 떨어져, 기온이. 그런데 이 제트기류를 타고 지금 먼지가 이렇게 막 햇빛을 가려가지고 이걸 한 3, 4년씩 하면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식물은 어떻게 다 죽겠지. 햇빛을 못 보니까 광합성도 못하고 온도도 떨어지고, 그지? 그러니까 화산이 크게 영향을 주는 거야. 화산이. 이해돼? 화산이 영향을 크게 준다. 근데 대규모, 그러니까 작은 화산 이런 정도는 말고 큰 화산이 그렇다. 큰 화산, 우리나라 백두산 있지. 백두산. 이 백두산이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은 지구 역사의 9번째 정도로 큰 규모의 폭발을 했다는 거야. 외부에서 운석이 충돌해도,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 운석이 충돌해도 마찬가지야. 운석이 충돌하면 일단은 그쪽 동네는 다 녹아버려 가지고 뭐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려. 그 다음에 이 운석이 충돌하면은 화산이 막 폭발하기도 하고 녹아버리기도 하고, 온도가 올라가서. 또 뭐도 일어나냐, 그
운석 충돌해가지고 뭐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또 막 이런, 그 다음에 운석이 충돌할 때 뭐도 일어나냐면 지구 위에는 표면에는 먼지가 많잖아, 그지? 근데 운석이 충돌하면서 꽝 하니까 그 먼지가 또 솟구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아까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자, 대륙 이동에 따른 수력 분포 및 해수면 변화 이런 건 아까 했지. 이거는 고생들 말에 판기압 이런 거 막 얘기했잖아, 그지? 해수면이 빙하기에는 물이 빙하가 만들어지니까 바닷물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얼음으로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바닷물이 쭉 내려가겠지. 또 빙하가 녹으면 또 바닷물이 이게 쭉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바다가 이 정도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막 살고 있던 애들은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다 죽고, 그지? 이런 거잖아, 그지? 여기 있던 육상 동물들은 또 죽고 이런 거잖아.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생물 변화에 영향을 줬다. 대멸종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하고 적응하면 또 진화해서 살아남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멸종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거야. 생물이 오히려 더 기존에 있던 거는 죽고 여러 가지로 또 적응한 놈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해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지제시대의 대멸종은 5번. 고생대 초에 대멸종이 여기 지금 고생대 초에 첫 번째 대멸종이 있었지. 고생대 초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지? 그 다음에 이때는 아니 그게 아니지. 대멸종이 아니라 지금 대멸종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고생대 초에 여기에 뭐냐면 생물이 막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잖아, 그지?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생물 수가 급증한 거야. 온난하고 따뜻하고 산소는 막 대기 중에 막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좋아, 아주 살기 좋아. 그러니까 생물 수가 육지 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그런데 이게 지금 고생대 말에 가면은 세 번째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야. 3차 대멸종이 고생대 말에 일어나는데 가장 큰 규모였다. 이때 아까 우리 고생대 하면 삼엽충, 방추충 이런 거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멸종해버려. 그 이후로는 화석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고생대 말에 하면, 아니 아까 말했지만 판기아가 만들어서 그렇다고. 삼엽충이나 방추충이나 다 그런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었거든. 대규모 화산 폭발도 이때 일어났다고 이제 지질학자들은 이제 연구로 이렇다고 말해줘. 중생대 말에 가면 대멸종이 여기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생물이 또 많이 줄었다, 그래? 고생대 말만큼은 고생대 말에 일어났던 대멸종만큼은 아니지만 이때 5차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후로 암모나이트, 공룡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 안 보여. 근데 지금까지 연구로는 뭐냐면 운석 때문이라고 말해. 물론 운석이 충돌하면 화산도 폭발을 한다. 그리고 뭐 운석하고 상관없이도 화산이 폭발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때를 대멸종이라고 한다 이거지. 자, 대륙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된다? 생물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대륙이 달라붙으면 생물 수는 줄어든다. 하지만 반대로 대륙이 분리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해안이 많아지니까 생물 종류는 또 많아지겠지, 그지? 자, 문제 한번 해볼까? A 시대에는 성캄브리아,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당연히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어 이때는. 그래서 아직은 대기 중에 그 광합성하는 생물이 안 나온 거잖아, 그지? 대부분의 생물이 바다에 생활하였다. 빙고. A 시대에 화석이 가장 많이 있는 갯불. A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거지. 있긴 해. 스토마톨라이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B 시대에서는 고생대를 말하는 건데, 바다에서는 무척추 동물이, 육지에서는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어때? 파충류는 아직이고 사실은 뭐냐면
아까 그 뭐지? 개구리, 그러니까 양서류가 번성하였다. 다시 볼까? 다시 한번 가서 볼게. 그 고생대에는 양서류가 번성했다고 했죠, 그지? 양서류가 번성, 그 다음에 파충류는 출현했다고 해서 이런 게 좀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좀 외우면 좀 좋을 텐데, 어쨌든 양서류는 번성하고 그 다음에 파충류는 출현했다, 그치? 여기 지금 번성했냐고 물어봤으니까 번성이니까 양서류야. 파충류는 출현했다. C시대는 중생대지. 중생대에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맞지? 아까 봤지? 판기야 그 그림 꼭 알고 있어야 돼. 판기야 그림. 중생대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판기야가 다시 분리돼. 이건 이제 대륙이동설, 백예너의 대륙이동설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힘 때문에 대서양이 분리가 되기도 하고 대륙이 막 이동하는 거야. 이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었다. 그치? 맞는 얘기다. B 시대가 바로 뭐냐면 신생대인데, 신생대에는 단풍나무와 같은 속세식물 최초로 출현하였다. 신생대에는 번성을 하지, 번성, 그치? 그다음 중생대에 출현을 하지. 뭐가? 속세식물이. 고생대에는 거시식물이 출현을 하고 중생대에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지. 그지? 얘는 틀렸다.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시대는 D시대이다. 맞지? D시대 말에 이제 호모사피엔스 같은 인류가, 사실 뭐 호모사피엔스가 있던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헷갈린다. 호모사피엔스 이전에도 막 있었잖아, 그지? 그런 애들이 먼저 생겼던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끝났는데, 이 암기하는 거 말고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 여기에 부정한 면 혹시나 해서 부정한 면을 한번 얘기해 볼게. 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위아래 사이에는 기저요감이라고 했다고 했잖아. 기저요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저요감부터 위하고 이 아래하고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해. 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냥 오랜 시간이라고 해서 뭐 1년, 2년, 100년, 1000년 이런 것도 아니고 몇 만 년, 몇 억 년, 수십만 년 이런 정도의 단위야. 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습곡이 만들어지는 거야.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융기를 해. 이거 왜 없어? 그래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융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침식이 일어나겠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더 없으니까 이거를 채우기가 헷갈리네. 일단은 습곡을 빼야 되겠는데, 그러면 왜냐면 원래 순서가 퇴적, 습곡 산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융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침식이 일어나고, 침식 다음에 침강이 일어나고 다시 퇴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5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뭔가를 하나 고쳐야겠다. 퇴적, 융기, 침식, 그 다음에 침강, 퇴적. 습곡은 융기하기 전에 일어난다고 합쳐서 그냥 봐도 상관이 없을 거거든. 지질시대에 다 외워서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라서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뭐 사진으로 더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삼엽충이야. 얘가 삼엽충. 그다음에 얘가 동전처럼 생겼지? 그래서 얘를 화폐석. 얘는 물고기인데 가본 입은 물고기 같잖아, 그지? 갑주어. 그다음에 얘는 암모나이트. 삼엽충은 고생대, 그지? 그다음에 화폐석은 화폐석이 언제였지? 기억나? 신생대. 메모드하고 화폐석. 그다음에 갑주어는 역시 고생대야. 고생대 갑주어. 그다음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중생대는 암모나이트하고 공룡만 외워두면 돼.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뭐 이런 거 외워두면 되고, 강추충도. 그다음에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하고 뭐 있었지? 갑자기 메모드 이런 거. 이 시대에 맞게 하는 거야. 가는 삼엽충인데, 삼엽충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멸종한 게 아니지, 그지? 판게아가 분리가 되는 거 아니라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해안가가 사라지면서 그 해안가에 살던 애가 지금 다 사라진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풀면 돼. 얘가 지금 메모드야. 메모드 하면 뭐야? 신생대지. 여기는 공룡 있는 거는 다 뭐냐면 중생대, 주라기, 백악기 이럴 때야. 중생대에는 중생대니까 뭐 알 수 있지 뭐. 아까 양치식물이 고사리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고사리처럼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꽃하고 열매 이런 것들은 아직 꽃하고 씨앗 이런 것들은 없는 애들인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고사리야. 고사리인데 지금 우리는 고사리 나물로 이렇게 먹고 있을 정도로 작지만, 저 당시에는 워낙 그 살기가 좋아서, 쟤네들한테는 살기가 너무 좋아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나무만 했다는 거야. 이게 조금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호주에 가면, 지금도 호주 원시림에 가면은 막 고사리가 나무만한 게 있대. 우리는 나물로 먹는데 말이야, 그지? 지금 이거를 나머지는 다 조금 까다롭긴 한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주고 싶네. 하나만 딱 해볼게. 1001번을 보면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데, 시간의 지금 순으로 보면 현재가 여기 있고 0.66억 년, 6천만 년, 6,600만 년 전이야. 이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신생대라고 하지, 그지? 그리고 그 앞에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중생대라고 하는 거고, 그 앞에 시간은 고생대라고 하는 거지, 그지? 고생대의 온도가 어떻게 돼? 한번 크게 떨어지지. 온도가 쭉 떨어지는데 바로 뭐야? 빙하기가 왔다는 거다, 그지? 빙하기가 오면 생물이 살기 좋은가? 추우면 살기 좋지 않지, 그지? 여기도 지금 고생대 말쯤에 가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생물체가 한동안 이렇게 좀 없어. 한동안 이 시간 기간 동안에 평균 기온이, 생물이 아니라 평균 기온이 낮은 시간이 있어. 여기가 지금 빙하기지 뭐, 그지? 빙하기, 여기도 빙하기 이런 거야. 이 사이를 뭐라고 한다? 간빙기, 그지? 중생대는 빙하기까지는 아닌데 온도가 이렇게 25도에서 17도 정도까지 한번 떨어지는 게 있는데, 빙하기는 없지. 대체로 좀 살기 좋지. 17도에서 25도면은 뭐 봄하고 여름 사이 이 정도 되는 거잖아. 신생대는 지금 보니까 막 온도가 올라갔다가 막
뚝 떨어졌다가 한번 더 떨어졌다가 그지? 막 좀 온도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러지 많이 하지.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A시대 즉 고생대 A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 신생대 하고 써놓고 하자. 고생대 말기에는 생물수가 급격히 증가 아니라고 했지. 온도가 떨어져서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었어. 뭐 고생대 말에는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그제? 고생대 말기에는 큰 빙하기가 지금 그림을 보니까 있었지, 그지? 여기가 빙하기였잖아, 그지? 있었다.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화였지만 큰 빙하기가 있었는데 빙하가 얼음이 일어나는 얼음빙자잖아, 이게 얼음. 아니 뭐 떨어졌어도 17도까지밖에 안 떨어졌는데 무슨 얼음이야, 그지? 이때는 얼음이 안 만들어졌겠지. 그다음에 신생대에는 후기로 갈수록 대체로 기온이 상승하였다. 후기로 가면서 지금 온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점점, 그지? 틀렸지 뭐. 그다음에 5번 C 시대에는 신생대에는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여기 빙하기가 어때? 근데 지금 기온이 지금 그 말이 아니네. 아까 선생님이 얼음빙자라고 해가지고 뭐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0도가 아니야. 10도네. 그지? 10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빙하기로 계산해야겠네. 0도로만 빙하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이거 공부 다시 해야겠다.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봐. 10도까지 떨어지는 거가 물론 얼음 빙자는 맞아. 추웠다는 얘기인데 온도가 떨어지면 빙하기라고 보나 보네. 아니, 보는가 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보다. 여긴 지금 빙하기가 신생대에는 지금 몇 번 있었냐 다시 계산해야겠는데. 신생대에는 그러면은 몇 번이냐, 한 번 뚝 한 번 뚝, 여기도 한 번 뚝, 여기도 한 번 뚝, 여기도 한 번 뚝. 이렇게 하면 신생대에 5번 있네, 그치? 5번, 여러 번의 빙하가 있었다. 이게 맞다고 해야겠네. 여기가 선생님 계속 0도라고 생각했는데 10도네. 10도에서도 10도로 온도가 떨어지는 걸 갖다가 평균 기온이 떨어지는 거를 빙하기라고 그냥 부르나 봐. 얼음이 꼭 얼지 않아도 그런가 봐. 선생님 이거 다시 공부해 볼게. 그런가 봐.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평균 해수면이 평균 해수면은 그러니까 빙하기가 되면 얼음이 이 말을 이해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아니고 지구 평균 기온이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막 1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양쪽 북극과 남극 이런 데는 얼음이 엄청 얼었겠지, 그지? 지구 평균이 10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하는 게 맞네. 알겠어. 이제 정리가 됐어. 그러면 빙하기가 만들어지면은 자, 빙하기라는 거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거잖아.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얼음이 돼버리면 물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이 상태가 되면은 물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이 물이 지금 뭐냐면 바닷물이야, 바닷물. 바닷물이 줄어드는 거야. 지금 후기로 가면 빙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얼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지? 얼음이 많아졌어. 얼음이 많아지면 물은 어떻게 돼? 물은 줄어들었겠지? 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해수면이 낮아졌겠지, 그지?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바다가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 물의 일부가 얼음으로 바뀌어 버리면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지겠지, 그지? 이만큼이 얼음으로 바뀌어 버리면 틀렸고. 7번은 지질시대의 평균 기온 변화는 말도 안 되지, 그래?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나머지는 좀 더 뭐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내용은 똑같아.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이번 이 강의는 여기까지만. 고생했어.